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마이너스 4%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가라는 것은 오르면서 소화할 수 없습니다. 물량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가 나온다거나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기만 하면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소화 흡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공포심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죠. 자, 자 현재 갈색에선 매물대 요 아래로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아쉽기는 한데 말 그대로 매물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소화함에 있어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를 줬었는데 전거래일들에 자, 근데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공포심을 한 차례 주는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매물 소화 과정이고 이 박스권 내에서 물량 장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매물대가 있는 자리와 이 회색선 이평선 241선입니다. 이 241선 이평과 매물대가 꽤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락이 투자자들의 시세 차익 같은 것보다는 공포심 조성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확 빠집니다. 자, 9시 되자마자 확 빠지죠.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매도를 던졌다. 그리고 오늘 하락을 그리고 싶어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개인들이 눈 뜨자마자 출근하자마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HLB는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이제 권장 데이터 제출 그리고 이어질 NDA 이렇게 두 가지 재료 그리고 리라프가라티니 얘네 아스코 그리고 이것도 NDA죠.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 상황에 어떤 기대감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기대감 소멸?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재료 중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반영된 게 없는데 엑시트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즉 공포심 조성이다. 왜? 매물이 많이 포진한 자리에 본전을 한번 줬었는데도 매도도 매수도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단순 시세 차익으로 인한 매도세가 주된 요인이라면 투자자들의 투심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로 이렇게 하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호가에서 매도 걸린 거 보고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일하다 말고 장 시작하자마자 1분 봉상 딱 한 시점에 9시부터 9시 7분까지 한 번에 매도 물량이 쏟아나온 자체가 주도 주체의 의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저항의 요소 매물대와 241 이평선 이 두 가지가 지금 저항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목격시켰기 때문에 단타들은 여기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았다는 그 하나의 근거로. 자, 그리고 이제 리러프 그라트닙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일단 요 아스코 일정 있죠. 아스코 이게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리러프 그라트닙의 가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파이프라인 가치의 질적 상승이 있습니다. 리러프 그라트닙은 더 이상 초기 후보가 아닙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가 가능한 후기 단계 자산으로 재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기술 수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5월 73% 그리고 높은 안전성 플러스 BTD. 자, BTD는 이제 혁신치료제 지정이죠. 자, 이렇게 5월 73% 그리고 이 높은 안전성 BTD는 단독 자산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급 자산으로 인식될 만한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기술 수출을 협상하게 될 때
계약 규모라던가 뭐 로열티라던가 뭐 아니면 권리 이런 거에서 HLB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리보세라닙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간암 치료제 하나에 의존하던 HLB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HLB는 단일 신약 회사에서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 기업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는 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 GI에서 구두 발표 세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스코 GI에서 구두 발표는 8일에서 1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뉴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인 발표 시간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8일과 10일 사이에서 공개가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공개되는 즉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가 꽤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추세 자체가 꺾인다 라는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기대감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구두 발표 세션이 8일에서 10일부터인데 현지 시간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소멸로 이어지는 듯한 흐름을 연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1, 2% 뺀다고 공포심이 조성되진 않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구두 발표 세션 자체가 채택된 게 큰 내용인 게 아니라 그 구두 발표 세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엑시트를 한다. 지금 상황에선 리스크보다 메리트가 큰데 시세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다 라기엔 근거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함정이다, 허수다라고 개인적인 결론을 지어봅니다. 거래도 소량 동반됐고요. 아예 없다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음봉의 시세 차익 매물이라면 대량 거래 적어도 1,000억은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재료의 정황상 의도된 하락, 연출된 하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김태현 전 대표를 영입하고 리보세라닙도 모터를 달 시기가 왔는데 고작 이 자리에서 주도주체가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매도가 단순 시세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매물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매물 소화, 밑에서 받아먹고 있는 것은 주도주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경우의 수, 그게 아니다. 개인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주도주체의 의도다. 주도주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말 그대로 매물 소화를 위한 공포심 조성인 거죠. 자, 물론 당연히 오늘 하루 차트를 보고 확신하고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음봉의 근거가 매물 소화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해서 뒤에 이어질 차트에서 어떤 자리에 지지받고 어떤 자리에서 거래가 급증하고 어떤 자리에 저항받는지 확인하면 오늘의 차트가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후행성 아니냐고요? 아니요. 본래 강력한 저항은 돌파하고 나면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의미 있던 자리는 지나고 나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다음을 예측할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차트는 정답을 다 알려준 게 아니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하나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쇠는 앞으로 이어질 거래일 속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직접 하나씩 건네줄 겁니다. 오늘 차트는 시작을 알려줬고 완성은 다음 거래일들이 채워준다는 거죠. 대응에 있어서 분석 필요하신 분들 텔레그램에서 디테일을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텔레그램 입장이다, 급등주 검색식 받기다, 전자책 받기다, 개별 종목 대응 분석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정보 공유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드리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 대응 분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는 보내드리는 자료가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책인데요. 밑에 검색식들을 나열해놨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